오늘은 이 사진가가 컬러를 왜 관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컬러를 어떻게 소통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오후 시간에서는 포토샵에서 올바른 컬러를 보기 위한 설정법, 그리고 모니터에서 보이는 그대로 출력하는 설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뵈니까 너무 떨립니다. 제가 그 뒤에 앉아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세봤는데 한 2만 명쯤 같은 300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열심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작품 활동하실 때 있어서 컬러 관련된 어려움이 있을 때 서포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오늘 교육은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과정인데요. 사진가가 컬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은 이 이야기는 필름 사진일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재도 한 600페이지쯤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다 2시간 동안 제가 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20년 동안 했는데 2시간 만에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핵심만 딱 집어서 도움되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세요. 네. 자, 잘 들리시죠? 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앞에 불 꺼달라고 하셨습니다. 꺼드릴게요. 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컬러는 무엇일까요? 자, 올바른 컬러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기 뒤에 손 들고 안 하시나요? 네? 자연색. 자연색. 네, 맞습니다. 또 다른 거부감이 없는 색. 거부감이 없는 색.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올바른 컬러를 본 적이 있는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죠? 네. 어떡하지?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 또 있습니다. 지금 내 컬러는 올바른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평소에 준비했던 내용에서 살짝 좀 틀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컬러에서 중요한 부분이 컬러의 정확성이나 올바른 컬러를 작가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작품이 촬영이 되고 완성이 되는 그 순간까지 작가가 올바른 컬러를 알지 못하면 대략 어떤 색으로 보고 완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핵심 몇 가지만 딱 집어드릴게요. 어려운 얘기도 있지만 제가 굉장히 재밌게 또 만들었습니다. 실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진가가 컬러를 왜 관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컬러를 어떻게 소통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오후 시간에서는 포토샵에서 올바른 컬러를 보기 위한 설정법, 그리고 모니터에서 보이는 그대로 출력하는 설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근영입니다. 저는 시원하다라는 프로필 사진 촬영하는 곳에 전 지점의 컬러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컬러 매니지먼트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머스트 컬러라는 회사이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전문가용 모니터나 포토 프린터의 리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컬러 매니지먼트 전문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 채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도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과 이메일 연락처를 여기 올려드렸으니까 나중에 컬러 관련된 궁금하신 점 또는 나는 사진가용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또는 나는 포토 프린터가 필요한데 나에게 맞는 모니터나 프린터는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라고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 하시는 작업에 맞는 적절한 제품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사진은 동일한데 모니터에서 볼 때랑 출력할 때랑 또는 맥북이 좋다는데 맥북에서 볼 때하고 색감이 다르죠. 또 하나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네. 모니터하고 스마트폰하고 또 색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협회에 있는 이름처럼 컬러가 아니라 디지털 컬러에서 이 부분은 문제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이 세 가지 출력물에서 올바른 색이다라고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모니터, 내가 보기엔 1번 모니터가 정확한 색이다. 2번 출력물, 아직 우리가 친해지긴 좀 시간이 필요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애플 노트북이다. 조금씩 다릅니다. 색이 조금씩 다른데요. 답은 모니터입니다. 과거 필름 사진일 때는 출력된 사진을 작가가 보고 이 컬러가 어떻다라고 평가를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사진을 찍고 그 파일을 PC로 옮겨온 다음에 모니터에서 A컷을 골라내죠? 네. A컷을 골라내고 리터칭도 모니터에서 하죠. 네. 그리고 작가님께서 이 작품은 리터칭이 다 끝나서 완성됐다라고 선언하는 곳도 모니터이죠. 그리고 이 작품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인터넷. 인터넷에서 소비가 되는데 역시나 스마트폰이나 모니터에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출력도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사진의 컬러 판단 기준은 이미 모니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카메라를 갖고 계신 것처럼 내가 사용하는 모니터는 항상 올바른 컬러를 표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실 거예요. 모니터에서 작품을 열고 리터칭을 했는데 출력을 하거나 또는 인터넷에 올리거나 스마트폰에서 봤을 때 색이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다시 리터칭을 조금 더 하죠.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서 보거나 출력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컬러가 나오죠. 그렇죠? 역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컬러가 나온다기보단 나와의 적당한 타협을 하죠. 이 정도면 됐지,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런데 이 방법도 컬러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프린터나 모니터에서 이 과정을 막 반복해서 적응을 했어요. 그런데
프린터가 방가진 거예요. 센터에 보내면 일단 무작정 기다려야 되고요. 또 다른 프린터를 또는 다른 모니터를 구매하게 되면 다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진가가 컬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진가를 위한 컬러 매니지먼트인데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여기 카메라 갖고 계시죠? 네. 카메라 설정에서 sRGB 또는 어도비 RGB라는 색공간을 설정하고 촬영하셔야 됩니다. 이게 컬러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아마도 로우 파일로 촬영하시는 작가님들께서는 작가님 계시죠? 로우 파일로 촬영하시는 로우 파일로 촬영하실 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로우 파일은 말 그대로 어떤 정보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에서 이 sRGB나 어도비 RGB 설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다만 로우 파일을 가지고 오는 프로그램 있죠. 뭐 라이트룸이라든지 ACR 이 프로그램에서 sRGB나 어도비 RGB나 뭐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P3와 같은 색 공간을 설정을 해놓고 사진을 불러와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노돈리에 간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충청도 간다 어디 가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진이 어떤 기준으로 색을 표현할지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 색공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흔히 보는 모니터에 하얀색 뭐 하나 걸려 있죠. 이게 뭐냐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장비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 컬러 스파이더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전문가용 모니터일수록 사진 또는 영상 분야에서는 반드시 모니터 색상 교정이라는 것을 필수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이조, 뱅큐, 에이수스, 왁콤, 델 등 LG도 포함되죠. 거의 모든 제조사는 전문가용 모니터일수록 또는 컬러를 중요하게 방점을 두고 만든 모니터일수록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을 소비자께서, 사용자께서 반드시 하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또는 모니터에 센서가 내장이 돼서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모니터에 센서가 모니터의 색을 조정을 합니다. 전문가용 모니터 중에 이런 모니터도 있어요. 우선 모니터 색상 교정이라는 것을 한 달 동안 안 하면 일단 경고를 합니다. 주인님 시간 됐습니다. 우리 모니터 색상 교정할까요? 아니야, 우리 좀 이따 하자. 다음에 하자. 그리고 이제 넘겼는데 다음에 또 알림을 드려도 만약에 사용자께서 안 하시면 모니터가 잠깁니다. 네, 그런 모니터가 있어요. 그거는 뭐 왜 그러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진 분야에만 있지만 사진 분야 모니터는 사진 분야만 쓰이는 게 아니라 영상, 디자인, 인쇄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각 분야는 분야마다 정해놓은 색상에 대한 규칙이 다릅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쓰고 또 미국 사람이 영어를 쓰는 것처럼 각 분야마다 정해진 컬러가 다 다른데 이 분야, 모든 분야를 만족하는 모니터를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진 분야에서도 벌써 3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니터 제조사들은 우리가 모니터를 잘 만들 테니 공장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잘 만들 테니 이 모니터를 사용하는 사진가께서는 사진 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 색감으로 직접 바꾸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카메라에서 세팅을 sRGB나 어도비 RGB 설정하고 촬영하셔야 된다. 또는 라이트룸에서 설정을 해놓고 로우 파일을 가져와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모니터 색상 교정이라는 것을 한 이후에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두 가지예요. 물론 이제 출력하시는 분은 이제 프린터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여기는 더 쉽습니다. 이거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컬러 관리를 진짜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볼게요. 저희 사진관은 사람을 모두 다 물로 쓸 수 있다는 슬로건으로 촬영할 때 컬러를 많이 담는 공간입니다. 저희 공간을 오시기 전에 손님들은 나는 어떤 색으로 사진을 찍지? 라는 고민을 하고 오시게 되고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지, 원하셨던 이미지 그대로 이 안에 보시는 모습이나 휴대폰, 그리고 액세서리, 의미가 담긴 를 같이 상담해서 보는 과정이 있고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고민하는 과정이 되지 않나. 사진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저도 오늘 사진을 전공을 했었는데 사진관을 팬이라고 했을 때 다들 아니 그 양해관으로 배우하냐 뭐 진행 사진들 내가 보이려가지고 동영상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친구들과 볼 때 가장 힘이 나는데 그런 간단한 세션식을 보고 재밌고 역사로서 드러내서 빼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 사실관이랑 그릇감이랑 다른 공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주변 사진의 작업을 통해서 자신의 컴플렉스나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치유받고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표현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한 번을 기술을 초반에 아카이브했던 사진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찍어주는 그 지원 사진을 쓰여주면서 힘을 들어주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친구들에게 사진 찍고 나면은 한국에 불을 받으시는 있다던가 마카롱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친구들이 박제 작업실도 불을 받는 상태들이 정확하게 취업들을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컬러의 표현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친구들은 작업하는 팬들의 색깔을 모니터 만들기를 굉장히 아시기 잘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작업할 때 물을 갖다 색깔과 짠을 던져주시는데 색상을 일차게 알려줄 수 있도록 스파이더 제품을 네, 좀 잘 안 들렸죠?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시연하다라는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지점이 전국에 5개가 있고 그리고 그 포토그래퍼가 약 한 30명쯤 되고요. 사용하는 모니터가 한 60대, 그리고 프린터가 다 합치면 한 25대쯤 됩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군데의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어느 지점을 가나 일관된 맛이나 서비스를 받게 되죠. 컬러라는 감성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사진인데 30명의 포토그래퍼, 사진가가 일관된 컬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한번 볼까요? 내 옆에 있는 우리 동료나 직원의 마음을 아시는 분? 없죠? 우리 와이프의 마음도 모르겠고, 그쵸? 그런데 서로 남인 30명이 모여서 전국에서 일관된 컬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컬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 컬러 관리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오늘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룰 건데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다 한번 그림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한 중학교 때쯤 배웠을 건데 세계 3요소라고 합니다.
우선 광원이 있어야 되고 광원이 물체에 반사돼서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색이다라고 인지를 합니다. 근데 사진가에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진가에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문장 맨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반려견이 보는 색은 색일까? 자, 태양빛이 광원이 존재하고 그 빛을 사람이 봤을 때 이 차는 빨간색이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우리 키우는 강아지가 봤을 때 보이는 색도 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른 색. 역시 우리 협회 회원님들 수준이 높습니다. 맞아요. 이 강아지가 보는 컬러는 우리가 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 색약, 생명 이런 거 말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강아지가 말을 못합니다. 그게 이유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거 무슨 색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빨간색이야 라고 대답을 하지만 강아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땡땡땡 하면서 과자 하나 주실까? 라고 바라보죠. 그래서 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색의 색의 3요소 강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작가라면 디테일에 강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는 색만이 색이라고 정의하는 것처럼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 어떤 기능이 있는지, 내가 사용하는 모니터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것들을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재미있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컬러 매니지먼트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근데 뭐냐면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이제 눈에 있는 신경세포가 전기적인 자극을 받아서 레드, 그린, 블루 이런 그 간상체, 추상체라는 신경세포에서 느낍니다. 그러면 이거를 뇌로 보내서 뇌가 인지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사진가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필요가 있는데요. 사진가에게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뭘 보고 깜짝 놀랐냐면 남자는요 사진할 때도 여자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남성은 14명 중에 1명꼴로 색을 잘 못 봐요. 그런데 여성은 250명 중에 1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은 유전적으로 정확한 컬러를 볼 수 있게 타고나신 거예요. 남성은 사진할 때도 여성의 귀를 잘 기울여야 이야기에 잘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제가 사무실에서 어떤 컬러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직원들한테 꼭 자문을 구합니다. 내가 보는 컬러는 이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느냐? 왜?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내가 보는 컬러는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보는 컬러가 정답이야 라고 외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누구? 남자.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성의 자문을 써야 한다. 이건 자, 그러면 우리 눈 어떨까요? 자, 왼쪽, 오른쪽, 예, 다 보이시죠? 제가 14명 중에 1명입니다. 제가 이 숫자가 안 보이는 거가 아니라 요 조합에 왼쪽에 이 녹색과 주황색 조합일 때 인지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책처럼 빨리 넘기면서 뭐 이렇게 숫자를 읽어야 되는데 약간 꾹뻑꾹뻑 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소니 유튜브 채널에서 그 전문가용 모니터는 이런 조건이어야 해 라는 주제로 생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유명한 작가님을 모시고 같이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작가님이 70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컬러를 잘 못 본다고 해서 작가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될 수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보는 컬러는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증명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다 아시죠? 답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A와 B의 컬러는 보이는 그대로 말씀해 보시면 같다. A와 B의 컬러는 같다. 아니죠. 한 분 계세요. 실제로 A와 B의 컬러가 같습니까? 그렇죠. 자, 다르다. 그렇죠. 지금 손 드셔야 됩니다. 다르다. 예. 그러나 이 중간에 있는 저 이음새를 이렇게 손으로 막으면 A와 B의 컬러는 동일합니다. 이 주변 컬러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이 다르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통 우리가 착시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보는 컬러가 항상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문양 볼까요? 뭘 볼까요? 자, 빨간색 한번 볼까요? 11시 방향에 있는 빨간색. 왼쪽과 오른쪽의 컬러는 같다. 보이는 그대로 같다. 같다. 그러면 다르다. 네, 보이는 그대로. 맞습니다. 다릅니다. 보이는 건 달라요. 오른쪽이 채도가 좀 높아 보이죠. 진하게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두 개의 컬러가 같아요. 우리 눈이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가끔씩 이렇게 엉뚱하게 인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원색의 컬러는요, 서로 붙여놓으면 약간 흐릿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서로 명확하게 분리를 시키면 조금 더 진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샘플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니터에서 작업하실 때 천장에 있는 빛이 모니터에 닿지 않도록 막으셔야 됩니다. 보통 모니터 후드라고 하죠. 모니터 햇빛 가리개 같은 걸 이렇게 사용하시죠. 그런 거를 통해서 내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정확한 색이 천장에 있는 빛이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때문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컬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고요. 또 장사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야, 거기 스튜디오 한번 가봐. 실장님 좀 이상해. 인스타그램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저런 후드 같은 제품이 있으니까 정확하고 올바른 컬러로 작품을 감상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 모니터가 올바른 컬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주변의 빛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저한테 허락된 오전 시간이 몇 시죠? 12시.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빛.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빛이죠. 그냥 흔하게 얘기하면 밖에 나가면 보이는 태양빛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빛에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 자외선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빛 안에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 이거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 조금 어렵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흰색 그래프가 보이죠? 함량을 의미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의 함량이 저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주광. 평소에 우리가 밖에서 보는 빛의 함량이 저만큼 있는 거고요. 오른쪽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저거는 노을일 때입니다. 노을이 붉죠.
그래서 함량이 노란색과 평소보다 노란색과 붉은색이 많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세 번째 거는 백열등입니다. 백열등 아시죠? 우리 그 에디슨 형님이 만드신 동그란 거. 노랗죠? 그래서 청색 계열은 하나 거의 없고 대부분이 노란색과 붉은색입니다. 자, 우리 여기 천장에 있는 형광등은 어떨까요? 네 번째가 형광등입니다. 형광등은 대부분 청색과 녹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 똑같은 사진도 광원에 따라서 4개의 컬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꾸미실 때 나는 풍경이 좋은 자리에 앉아야 해. 창을 탁 등지고 이런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저녁 때 노을이 지니까, 그쵸? 아침에 보던 색과 오후에 보던 색이 달라지니까 일관성이 없죠. 그래서 광원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광원을 선택하냐면 바로 이런 광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국제 규격이라서 모든 전구에는 다 써 있고요. 전구 구매하실 때 상세 설명에도 써 있습니다. 사진 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구는 965라는 전구예요. 제조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필립스도 있고 모두 있는데 집에 가서 형광등 떼보셔도 됩니다. 그 끄트머리에 써 있어요. 맨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9는 이 형광등이 얼마나 태양과 성질이 비슷한가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인데요. 9라고 적힌 것만 쓰시면 됩니다. 일반 가정용은 7, 8쯤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65나 50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요거는 색온도라는 건데요. 65라고 적힌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65 또는 90, 6500K라고 적혀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사진 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원, 즉 태양광과 태양의 빛과 유사한 형광등으로 작품의 컬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광원에 따라서 오늘은 이 색으로 보이고 내일은 저 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항상 일관된 컬러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들을만 하신가요? 네. 네, 아유 다행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죠? 우리 하나만 조금 어려운 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제가 이 설명만 드리고 오전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자, 빛이 없으면 컬러를 볼 수 있을까요? 왜 못 볼까요? 반사가 돼야 돼. 광막으로 반사광이 들어와야. 역시 우리 한국 디지털 작가협회 회원님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와, 맞습니다. 빛은 컬러를 보려면 빛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죠. 그런데 이 빛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맨 오른쪽 것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카메라를 놓지 않는 이상 평생 따라다닐 단어입니다. 루미넌스라고 합니다. 루미넌스라고 해서 일정한 면에서 나오는 광원이다 라고 해서 한때 연광원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영어로는 루미넌스, 우리말로는 연광원. 그런데 지금은 연광원이라고 안 부르고요, 휘도라고 부릅니다. 휘도. 더 보편적인 단어는 밝기. 쉽죠? 네, 밝기라고 합니다. 이 루미넌스, 즉 휘도는 가로 1m, 세로 1m 안에 촛불 하나의 밝기를 1칸델라라고 하고요. 단위를 CD/제곱미터 이렇게 씁니다. 1m 안에 초 하나의 밝기를 1칸델라라고 하고요. 1칸델라 우리말로 하면 휘도, 그리고 영어로는 루미넌스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모니터예요. 자, 일정한 면에서 빛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모니터의 밝기를
우리는 휘도 또는 루미너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시는 제품의 모니터에 모델명을 검색을 하시면 이런 스펙표에 최대 휘도가 나옵니다. 최대 휘도, 최대 밝기가 나오는데요. 자,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의 밝기는 밝을수록 좋다. 밝으면 좋죠. 그런데 왠지 아닐 것 같죠, 질문자의 질문을 보니까. 사진가에게 적절한 모니터의 밝기는 350 칸델라 정도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인데요. 무조건 밝은 모니터는 좋다고 해서 사면 결과적으로는 정확한 컬러를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0 칸델라 정도의 모니터를 구매를 하시면 내가 정확한 컬러도 볼 수 있고 비용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니터가 너무 밝으면 출력물이 그 밝기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사진을 하나 열고 밝기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컬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니터에서 보이는 색이 그대로 출력이 되려면, 보이는 그대로 출력이 되려면 모니터와 출력물의 밝기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모니터가 너무 밝아버리면 색이 다르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하시죠? 출력하시죠? 출력 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니터의 밝기가 있어요. 주로 어도비 RGB라는 색공간을 사용하는데 어도비 RGB는 모니터의 밝기를 160 칸델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0 이런 거 아니에요. 160 칸델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모니터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런 밝기를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냐면 데이터 컬러의 스파이더와 같은 색상 교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장비로 사진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밝기나 색공간이나 색역이나 감마나 색온도나 이런 것들을 직접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전 시간은 제가 여기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큰 틀의 이야기는 딱 두 개입니다. 내가 작가인데 올바른 컬러가 뭔지는 아셔야죠. 그렇죠? 두 번째, 올바른 컬러로 작품을 완성하려면 10가지 조건들이 있었죠? 첫 번째가 내가 보는 컬러는 항상 옳다?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두 번째, 밝기는 컬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진 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 965 형광등이나 등을 사용해서 작품을 봐야 한다. 그리고 모니터는 올바른 컬러를 표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스파이더와 같은 장비로 색상 교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사진을 열어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후 시간에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후 시간에는 포토샵에서 실제로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쳐하시고 1시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나는 아직 sRGB와 어도비 RGB 그리고 모니터를 선택하는 방법이 조금 헷갈리다. 더 쉬운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예, 더 쉬운 방법은 여기 혹시 여러분들 그 교재 제 얼굴이 있죠? 거기 밑에 맨 밑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네, 그게 제일 쉽습니다. 네, 질문. 네. 말씀 중에 어도비 SRGB 네. 그걸로 출력을 하려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 경험으로는 sRGB로 카메라 설정을 해서 네. 포토샵에서 sRGB로 해서 네. JPG로 보내서 인쇄
영상인데 네. 업소에다 보내면 네. 출력물로 해서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출력물도 안 된다고. 역시 질문 잘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단순하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된다,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찍으면 되고, 찍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출력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어도비 RGB를 지원하는 모니터를 그리고 설정을 어도비 RGB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지 않을 때는 sRGB를 지원하는 모니터 그리고 카메라에서도 sRGB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예. sRGB 모든 거를 어도비 RGB가 아니고 그냥 sRGB로 모든 것을 sRGB로 촬영해서 웹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출력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정답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자료를 잠깐 하나만 보여드려 볼게요. 질문의 수준이 엄청납니다. 제가 이거 일부러 건너뛰었는데 건너뛰면 안 되는 거였네요. 일단 자, 요겁니다. 이거 조금 어렵게 보여질 수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요렇게 방패 모양처럼 생긴 그물이 있습니다. 여기 방패 모양처럼 생긴 그물이 아까 우리 삼각형 봤던 거 있죠? 어도비 RGB의 또 다른 형태예요. 그냥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그물이 있는 이만큼이 어도비 RGB라는 그 삼각형의 또 다른 형태인데 프린터는 이 동그란 이 색이 있는 영역만큼만 색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sRGB가 이 프린터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보다 작아요. 그래서 sRGB로 촬영을 하면 프린터의 성능을 100% 발휘 못합니다. 할 수는 있지만 프린터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은 이만큼인데 사진은 색 자체가 요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프린터가 있다면 sRGB보다는 프린터의 충분한 그 능력치를 다 쓰기 위해서 보통 어도비 RGB라는 색공간으로 촬영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를 갖다가 동시 어도비 RGB랑 그냥 RGB랑 해서 인쇄 업자에게 보내서 똑같이 이렇게 고객한테 보냈을 때 색감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색감의 차이가 있죠. 그걸 구분할 수 있나요? 네, 무조건 구분이 됩니다. 이런 개념을 안 쓰더라도 그냥 모니터에서 출력하면 그냥 다릅니다. 모니터의 색과 출력물의 색은 달라요. 원래 근데 잘 나오던데요? 작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색이 다르게 나오죠. 네. 그건 한번 그 프린터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말씀드려 볼게요. 이 색공간 부분을 이제 종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종합을 겹쳐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체 색의 범위에서 sRGB는 요만큼인 거고요. 그리고 P3라는 파란색은 이만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어도비 RGB는 더 넓은 이만큼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촬영하시고 나서 그 작품을 리터칭하는 모니터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능하면 여기 계신 분쯤 된다면 sRGB나 어도비 RGB나 DCI P3를 골고루 지원하는 모니터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sRGB라는 색감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어도비 RGB나 P3라는 색감도 지원하는 모니터를 갖고 있어야 내 작품의 컬러의 다양성 그리고 소비자와의 컬러 매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5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선택을 하실 때는 아까 그 옵션 메뉴에서
가능한 한 sRGB, 어도비 RGB, DCI P3라는 것을 지원하는 모니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요 이론은 이걸로 마지막, 이 페이지가 마지막이고요. 제가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포토샵으로 넘어가서 정확한 색을 구현하기 위한 설정 한번 볼게요. 자, sRGB 같은 경우는 1996년 HP라는 회사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반드시 감마는 2.2 세본드 6500, 그리고 밝기는 80 칸델라이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요.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인류 최초의 컴퓨터 이름이 뭐죠? 애니악이죠, 애니악. 진공관 막 뽑아가지고 2층 높이로 만들어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했죠. 그 이후에 컴퓨터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개인용 PC를 통해서 모니터에서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발생이 돼요. 처음에 어떤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내가 A사의 모니터에서 볼 때랑 B사의 모니터에서 볼 때랑 윈도우에서 볼 때랑 어떤 프로그램을 볼 때 다른 프로그램에서 볼 때 색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소비자들께서 컴플레인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왜 내 똑같은 사진인데 왜 다 틀리냐. 그래서 이 기업들이 모였습니다. 야 모여봐. 이거 큰일 났네. 맨날 전화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그 당시에 HP와 마이크로소프트 주도로 이 sRGB라는 색공간을 제정을 해서 모든 전자기기를 만들 때,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 때 sRGB라는 색공간으로만 표현되게 만들자. 그러면 누구나 다 비슷한 색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제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동참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어도비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포토샵. 이 어도비라는 회사가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이거 주도권을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출력 장비가 표현하는 컬러 중에는 sRGB로 설명이 안 되는 컬러가 존재했던 겁니다. 그 녹색 부분이 sRGB보다 훨씬 넓었기 때문에 우리는 sRGB 안 써. 그리고 출력기가 sRGB보다 더 큰 색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어도비 RGB라는 색공간으로 할 거야 라고 또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졌는데요. sRGB라는 이 기준으로 사용을 할 때는 모니터가 반드시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어도비 RGB는 1988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감마와 세본도는 2.2 6500으로 동일한데 밝기를 0에서 160 칸델라 사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CI P3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디지털 영상이라고 하죠. 필름 영상에서 디지털 영상으로 넘어간 이후에 이 디지털 영화를 상영하는 영상기가 이 DCI P3라는 이 색공간으로 모든 컬러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제 내가 사용하는 모니터에서 sRGB, 어도비 RGB를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컬러로 작품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제가 그러면 올바른 컬러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선 내 모니터가 sRGB나 어도비 RGB를 지원하는 것을 샀다고 치고, 준비했다 치고, 내 모니터에서 정확한 색을 보게 하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방법 시연을 한번 해봐 드려 볼게요. 굉장히 빠르게 끝납니다. 자, 스파이더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안 보이네?
보이시죠? 자, 이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요. 스파이더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이제 다음 누르다 보면은 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감마는 감마 색온도 밝기라는 것을 설정해 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요 표에 있던 자, 옆으로 좀 치워볼게요. 그리고 이제 커진다. 이렇게.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빼서 볼게요. 자, 그래도 잘 안 보이는군요. 자, 그 웹에 사진을 게시할 때는 감마는 2.2, 색온도 6500, 밝기는 8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 모니터를 이 기준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감마는 2.2, 색온도는 6500 켈빈, 밝기는 80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출력하신다 그러면 사진 출력 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도비 RGB를 사용해야 되고 감마와 그 색온도는 똑같고 밝기만 160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감마는 2.2, 색온도는 6500, 밝기는 160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런 캘리브레이션 센서를 이렇게 생긴 캘리브레이션 센서 이 데이터 컬러의 스파이더라는 것을 PC에 연결을 합니다. PC에 연결을 제가 했고요. 프로그램을 잠깐만 닫았다가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것도 잠깐 닫고 자, 밝기를 160으로 한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를 건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밝기는 조정을 안 하고 그냥 넘길게요. 자, 이렇게 다음 눌러주면 이 스파이더 프로그램이 화면에 이 센서를 이렇게 갖다 대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갖다 대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계속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파이더라는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니터의 색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는 어느 급 모니터인지 그리고 어떤 컬러 특성이 있는지를 계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님이 갖고 계신 모니터는 이런 성능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색이 좀 틀어져 있네. 이 색을 올바르게 표현하도록 바꿔야겠구나 라는 판단을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 색상 교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잠깐 기다려 보시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보통 한 2분 정도 걸립니다. 이 과정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전문가용 모니터들 있죠? 그 모니터 색상 교정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니터가 잠기는. 예, 알림을 처음에 몇 번 주다가 안 하면 모니터가 잠겨요. 그런 얘기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꾸준하게 하시면 내가 속한 사진 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 올바른 컬러를 확보할 수 있고 감상할 수 있고 그 가운데 내 작품을 올바른 컬러로 완성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 모니터를 사용해도 되는지 사용하면 안 되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잠시 후에 나올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기다리는 동안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네.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는요, 아도비 RGB를 찍고, 아도비 RGB로 컴퓨터 터치해놓고, 그걸 저장해놨다가 DCI P3로 보내고 싶을 때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제일 낮은 단계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네, 제일 낮은 단계에서도 바꿀 수가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색감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색감을 잘 만들어 놨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걸 바꿔버리면 색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냐면 로우 파일로 촬영하시죠.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신 다음에 리터칭을 한 80% 정도까지 하세요. 그래서 얘는 메인 파일로 그냥 두는 겁니다. 그리고 P3용 파일로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걸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 원본 파일을 그냥 바꿔버리면 색이 완전히 달라지고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중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네, 맞습니다. 3중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2중, 3중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사진을 촬영하실 때 이 사진은 최종 소비지가 출력이다 또는 웹용이다 라고 대부분 결정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죠, 갤러리에다 올릴 때 하고, 그 다음에 공모전에 낼 때 하고, 맞습니다. 공모전에 내시는 사진은 작품은 최종 소비지가 공모전이죠. 그러면 이제 어도비 RGB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앱으로 심사하잖아요, 다. 아, 앱으로 하세요? 그러면 또 보고 심사하고. 그러면 로우 파일을 80% 정도까지 리터칭을 하신 다음에 웹용 sRGB용, 출력용 어도비 RGB용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밖에 제출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죠. 제출하실 때. 그러면 어도비 RGB로 작업하시면 별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제가 교정을 다 했습니다. 이제 교정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교정 전과 교정 후의 색감 보이시나요? 네. 교정했을 때와 교정하지 않았을 때 색감 차이입니다. 지금 여기 빔 프로젝터라서 이 차이가 많지는 않은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노트북에서는 교정 전에는 화면이 굉장히 푸른 톤에 가까웠는데요. 교정 후에는 톤이 안정화가 되면서 아이의 피부톤이 더 발그스름해집니다. 더 생기 있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눌러보면 자, 이런 삼각형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요거 익숙해지셨죠? 자, 검은색 삼각형은 sRGB가 규정하고 있는 영역이고 빨간색 삼각형은 이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컬러 표현 능력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모니터에서는 웹용 사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sRGB를 몇 % 지원한다? 57%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살 때 성능 보고 사시는 게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가 sRGB를 지원하는지 어도비 RGB를 지원하는지를 보고 사셔야 돼요. 이제 구분되시죠? 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제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까지 끝났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포토샵 컬러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포토샵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제 앞에 한번 집중해 주시면은요. 지금 이게 빔 프로젝터는 잘 보이진 않지만 메모하실 수 있으면 메모하시고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세요. 우선 사진을 포토샵으로 가지고 왔을 때 올바른 컬러로 보여지게 하려면 첫 번째 사진에 색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화면에 왼쪽 하단을 보면 지금 이 사진의 퍼센트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퍼센트,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에 지금 이게 100%인지 뭐 50%인지 이렇게 퍼센트가 나와요. 이 오른쪽을 보면 꺽쇠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팝업 창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문서 프로필로 바꾸시면 돼요. 문서 프로필 기본 값은 문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문서 프로필로 바꾸면 이 사진이 어도비 RGB로 촬영이 됐다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들 노트북 갖고 계시면 한번 열어서 보셔도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사진에 색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두 번째, 편집, 색상 설정, 편집, 색상 설정을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이런 창이 나올 때 저와 동일한 설정이면 됩니다. 자, 이 색상 설정은요, 포토샵에서 컬러를 표현하는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크게 작업 영역과 색상 관리 규칙, 일반 옵션, 고급 조절 네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작업 영역, 색상 관리 규칙인데요. 작업 영역은 sRGB라고 적혀 있는 맨 위에 있는 칸에 sRGB나 어도비 RGB나 뭐 DCI P3나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 sRGB라고 되어 있게 만드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색상 관리 규칙은요, 포함된 프로필 유지라고 되어 있으면 됩니다. 가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포토샵에서는 어떤 색으로 보여지든 상관하지 않겠다. 컬러를 정확하게 안 보여줘도 된다. 이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포함된 프로필 유지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면 포토샵에서 정확한 색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포토샵을 열은 다음에 왼쪽 하단에 지금의 이 사진이 몇 %인지 나타내는 곳 오른쪽에 보면 꺽쇠가 있는데 이 꺽쇠에서 문서 프로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이 사진이 sRGB인지 어도비 RGB인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확인. 그리고 편집을 눌러서 색상 설정이라는 것을 기능을 열어보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작업 영역이 sRGB, 어도비 RGB 상관없어요. 뭐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색상 관리 규칙은 RGB, CMY, 회색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포함된 프로필 유지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하실 게 없어요. 평소처럼 사진을 불러와서 작품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제가 했죠? 그리고 포토샵에서 설정했죠? 포토샵이 앞으로는 자동으로 막 계산을 해요. 뭘 계산하냐면 여러분들께서 카메라에서 설정한 sRGB, 어도비 RGB 사진을 자동으로 인지를 먼저 하고요. 자동으로. 그리고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걸 했죠. 했기 때문에 지금 주인님이 사용하시는 모니터의 성능이 이만큼이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포토샵으로 사진을 가지고 오면 포토샵이
아, 지금 주인님이 사용하는 모니터는 어도비 RGB급이야. 그런데 사진도 어도비 RGB급이네? 그러면 100% 동일하게 보여드려야겠구나라고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더 이상 하실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모니터는 어도비 RGB급인데 sRGB급 사진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는 sRGB 사진이 어도비 RGB 색감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모니터가 만들어질 때 결정된 어떤 색감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어떤 색감? 그게 흔히 말하는 LG의 색감, 삼성의 색감, 애플의 색감, 뱅큐의 색감으로 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진 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 올바른 컬러로 포토샵이 자동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실 게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모니터 색상 교정만 하시면 되고 포토샵의 설정만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분 동안은 출력하시는 분들 계시죠? 출력하시는 분들을 위한 설정을 한번 볼게요. 모니터에서 보이는 그대로 출력하기 위한 설정인데요. 리터칭을 다 끝난 이후에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 파일에서 인쇄 버튼을 누르죠? 자, 이렇게 인쇄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 나오죠? 이런 화면 나오죠? 안 나오나요?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인쇄 설정이라는 곳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용지 사이즈 결정하죠? 그리고 출력 품질 결정하죠? 그 다음에 바로 출력을 하지 마시고 하나만 더 해주세요. 하나만. 뭘 하냐면 자,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모드. 지금 저는 앱손 프린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캐논 프린터도 똑같습니다. 이 모드라는 곳에 가보면 컬러 조정 안함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컬러 조정 안함. 그 다음에 캐논 같은 경우는 ICC 없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로 표현이 조금 달라요. 이 기능을 반드시 설정하고 출력을 하실 때 색상 처리라는 부분을 포토샵에서 색상 관리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린터 프로파일이라는 부분이 비활성화 됐었는데 활성화가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포토샵이 주인님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모니터에서 보이는 그대로 출력을 할 건데 지금 출력할 종이에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설정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프린터 제조사들이 이 프린터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PC에 설치해 놨어요. 갖다가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두릭스 제품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두릭스 용지. 그러면 사용하세요. 자, 그럼 두릭스 용지는 두릭스, 사틴, 글로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릭스 용지로 내가 출력을 할게 라고 여기에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두릭스, 사틴, 이니까 두릭스 세미 글로시 여기 있네요. 프리미엄 세미 글로시 포토페이퍼라는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프린터가 지금 꼽혀있는 용지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그냥 용지가 들어와 있구나라는 건 알지 이 용지가 광택지인지 매트지인지 모릅니다. 그거를 이 프린터 프로파일이라는 곳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포토샵이 또 자동으로 계산을 합니다. 모니터의 정보도 있고 사진 색공간의 정보도 있고 그리고 프린터의 출력 능력도 알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서로 교집합되는 컬러만
모니터에 보여주고 그대로 출력을 합니다. 자, 제가 말을 길게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제가 빠르게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프린트 버튼을, 인쇄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 나오죠. 자, 인쇄 설정 한번 눌러보고요. 그러면 이런 옵션이 나옵니다. 여기서 용지랑 인쇄 품질 설정하시고 모드에서 컬러 조정 안함이라는 기능을 선택하시면 돼요. 캐논 프린터는 ICC 없음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하고 나온 다음에 색상 관리를 포토샵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기본값은 프린터 색상 관리인데 요거를 포토샵 색상 관리로 바꿔주시면 프린터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거는 용지에 내가 사용하는 용지와 동일한 프로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용지에 이 많은 프린터 프로파일들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에 제 사진 있죠? 거기에 이메일로 보내시면 돼요. 또는 전화하시면 됩니다. 또는 저희가 카카오톡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하셔서 내가 사용하는 프린터는 앱손의 SC-P9040이고 종이는 두릭스 사틴 270g인데 프린터 프로파일을 무엇으로 선택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면 돼요. 예, 이게 너무 길다.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대로 출력하려면 뭘 선택하면 되느냐라고만 간단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나는 캐논 프로 520을 사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만 해주셔도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준비한 오늘 컬러 관리,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컬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컬러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품을 완성한다는 건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올바른 컬러를 확보하려면 내가 정확한 색상으로 작품을 완성할 수 있게 주변 환경을 좀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태양광과 비슷한 거를 교체를 하시고, 또 카메라만큼 중요한 게 모든 컬러는 모니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진용 또는 이런 그래픽용 모니터를 잘 선택하셔야 된다. 그리고 모니터에서 색공간을 선택하실 때는 용도에 따라서 3가지 색공간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할 때 보이는 그대로 출력하려면 바로 프린터 프로파일을 사용해서 출력하면 모니터에서 보이는 색 거의 그대로 출력이 된다라는 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2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고 불러주시면 더 재미있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죠. 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10분 쉬었다가 14시 10분이 되겠죠. 작가회